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몰랐던 한의학의 진짜 가치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한의학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살짝 무겁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한의학을 통한 암 치료인데요. 세계적으로 이 한의학적인 암 치료가 얼마나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어떤 숙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한의학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항암도 하고 전입 예방을 위한 치료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니, 한의학에는 종양내과 같은 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 또 암세포를 제거하는 수술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의문 또는 이런 내용으로 공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겉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을 보는 시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암 진단 받았다. 그러면 최종 결과물이 이제 암이잖아요. 이거는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이 아니고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병을 보는 시각이 그 양방 치료는 최종 결과물에 대한 치료를 이제 한다는 것이고, 이제 한방의학은 이것이 왜 왔을까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치료란 말이죠. 일단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병이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럼 그 토대가 무엇이냐? 토대는 잘못된 생활 환경과 습관,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증상들이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그 후에 암이라고 하는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현재 그 현대의학에서 하는 3대 표준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최종 결과물을 치료하는 거에 이제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됐더라도 토대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전이 되거나 재발되거나 또 암이 역습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토대를 중요시 여기는 한방의학이 이 절름발이 같이 치료하고 있는 현대 암 치료에 있어서 무엇인가 균형 있는 치료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과거에는요, 암 진단 받으면은 히스토리, 가족력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의 원인이 나보다는 오히려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현대로 올수록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전적인 소원이 있더라도 평상시에 생활 습관 관리와 환경 관리를 잘 한다면 그 암 스위치는 켜지지 않고, 그리고 생활 관리와 습관 관리가 안 된다면은 그 스위치가 켜진다. 결국은 이 유전적인 조상 탓이 아니고 내가 생활 관리가 안 돼서 오는 병이 암이라고 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한의학인 거예요. 한의학이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무조건 한의학이 옳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암을 직접적으로 죽이고 제거하는 양방치료, 물론 효과적이고 좋을 수 있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 몸의 자연치료과 면역력도 떨어지는 성향이 많고, 또 이것은 결과적인 치료지 원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치료와 더불어서 이 토대가 되는 원인 치료, 생활 습관과 환경을 바꾸고 증상을 개선하는 이런 치료가 한방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주면 오히려 더 균형 있는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어쩌면은 항암이나 수술 없이도 생활 습관 관리와 증상 관리가 잘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무작정 한방 치료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제대로 치료하려면 한의학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걸 인지하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간만에 아주 그냥 열의에 찬 쌓인 게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막 나오시네요. 우리 찬영님도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집안에 네. 곰팡이가 피었다. 네. 다용도실에. 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락스 쫙 아니 그 곰팡이 하얗게 닦아내거나 락스 뿌리면 뭐 일단 금방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양방이 그 암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아니 볼 수 얼마 안 지나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곰팡이가 피지 않으면 일단
그 습기가 계속 차는 누수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제습을 시키고 환기를 시켜서 곰팡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한방적인 자세인데, 그 장마 뒤에 도로에 포털이 생기면 그 땜빵,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포털이 자꾸 생기면 집안이 약해진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져주는 이제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까운 게 암 진단을 받으면 한방은 수술항암 방사선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어루만져주는 2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암 환자도 1차적으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저는 역량이 되는데 지금 모든 상식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항암 방사선부터 하고 거기서 몸이 무리가 가거나 후유증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이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후속 조치를 한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속 조치만 하더라도 다행이에요. 왜냐면 그 역할도 점점 쪼그라들고. 저희 환자들이 이제 가지고 옵니다. 항암 진단 받고 이제 상담을 가지고 올 때 그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용지를 들고 와요. 그러면 항암 예정돼 있고 주의사항에 침 맞지 마라, 한약 먹지 마라.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아예 멘트에 절대 침 맞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약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 해서 볼표로 치면서 다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유튜브 얼마 전에 봤는데 한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항암주 한약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세브란스 어떤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항암제 자체가 간과 신장에 굉장히 독성이 있어서 부담을 주는데 한약같이 농축된 상태에 이걸 먹으면 개가 소화 배설되는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부담을 더 줄 수 있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성 원장이 또 우리 선 형님의 또 분노 게이지 올라가지고 살짝 올라갔나요? 영린을 건드렸어요 이제. 야,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들 불쌍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스테이크가 맛있을 때가 있고 된장이 맛있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일식도 마실 수가 있고 일식하는 사람이 양식하는 사람들한테 뭘 하질 않아요. 음식도. 이 우수한 한의학을 건장은 못해도 빨간 줄 꺼가면서 침 맞지 마라, 약 먹지 마라. 이게 인간이냐고. 한 방울 하면요 훨씬 예방이 될 수 있어요. 암이 원인이 뭐예요? 면역 아니에요? 양방에서 무슨 면역을 책임집니까? 응급하고 불 끄는 거 이상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이 재발 누가 막을 거예요? 한 방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예방하고 체온 올리고 기혈 보강하고 기혈 흐름 순환하면은 자기 명까지는 살 수 있고 병원에 치료하는 것보다 100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들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보는 암, 그 큰 병은 유지하려고. 그 큰 병은 유지하는 어째 보면 캐시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암 아니에요? 보험부터? 이거요 바꿔야 됩니다. 이걸 누구를 위한 암 치료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 국민 건강 누가 책임집니까? 한의원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암도 대단한 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남의 영역에 고유 영역을 침을 맞지 마라 떠벌뜨기 하냐. 참 진짜 보고 있으면은 진짜 욕 나와요.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영린을 건드리는 모두 발언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근데 이건 분명히 정말 저도 보면서 아니 농축한 약이 소화에 장애를 준다? 네, 저희가 아마 이전 방송에 분명히 기사화된 우리 자료 분명히 방송해 드렸단 말이에요. 간의 신장에 독성을 일으키는 거, 특히 간 독성을 일으키는 거에 한약 차지하는 부분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또 더 객관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최근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하고 강조했던 부분이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 등에서 이 항암 과정의 부작용 관리에 침 치료를 도입하고 있다. 분명히 많은 병원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이 상한 건 뭐냐면은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그런가 한단 말이에요. 그 외국에서 누가 어떤 교수가 뭐 침을 한약을 뭐 약을 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이제 그래 이러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한의학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양의사들이나 그런 분들인데 외국의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해야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대주의적이면서도 답답한 일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방 암치료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암센터들. 세계 1등, 2등 하는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로 캐들리 센터. 이런 데서는 이미 통합의학 엄청나게 자리가 잡혀지고 있는데 통합의학이라고 하는 게 현대 3대 표준의학 이외에 다른 방법들로 해서 해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그 속에 침치료나 약물, 한방 약물 치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암치료 가이드라인인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이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말초신경 병증, 저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극심한 구역질 이런데 침치료가 공식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교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는 거는 아니 도대체 한의사 앞에 뭐고 있는 거야 도대체? 침뿐만 아니라요. 암 치료의 가장 좋은 치료가 옛날부터 우리 어서 뜸 있잖아요. 뜸은요. 암세포 치료는 물론이고 암과 싸우는 사람의 몸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이고요. 뜸은 전기도 돋고 결손환도 회복시키고 치료를 견디는 면역력 올리는 데는 면역력이 약해서 암이 오고 전이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화약 중에서 면역 올리는 또 따뜻한 걸 통해서 암세포하고 싸울 수 있는 힘도 주고 기혈순환 도와주는 온나무 추출물, 건칠이나 또 기가 부족한 환기 같은 어떤 체질에 맞는 인삼 같은 거, 업이 부족하면 숙주향 이런 걸 통해서 암세포 자체가 힘을 못 쓰고 혈관 신생을 억제하게 되고 우리 몸의 암살자 세포 NK세포를 활성화한다는 SCI급 논문이 매년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술과 항암을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체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체력을 만드는 게 침과 뜸과 한약이 생존율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진짜로 유의미하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 주변에도 암 환자들을 보면 전혀 한방을 활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뜸을 뜬다든지 또 구지뽕, 겨우살이, 상황버섯.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서 주워들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일부 한약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움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체질이 안 맞아서 그런 한약을 먹어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이 한방에 대한 책임은 한의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이 한방을 무시해서 기회조차 주지 못하는 이 상황도 억울하지만은 근데 환자들도 그냥 자기 체질이나 증상에 맞지 않는 한약이나 뜸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다가 나빠지면 그게 또 한방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 갈고 닦은 그런 기초가 있고 실력이 있는데 도저히 이 사회 분위기에서는 이게 활용할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의사들이 분개를 하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량을 헤아려서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한의사들이 계속 알려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만 자꾸 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을 사용한 것의 항암에 대한 효과에 관련된 이 객관적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세포 사멸 쪽에 대한 유도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 혈관이죠. 신생혈관을 억제해주고, 그 다음 다중약물 내성을 쓰는 내성을 줄이고, 면역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올라가, 이런 수치들은 이미 논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논문들의 이 근거 있는 이 한약이나 이런 치료들을 좀 잘 좀 병행해서 개인의 그 상황과 체질과 증상에 맞게 잘 사용하면 좀 더 암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의학을 통한 암 관리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혁정님께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한의학으로 모든 암을 완전하게 치료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양방의학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의학이 있고요. 또 한의학이라고 하는 훌륭한 의학이 있습니다. 이 암이라는 병은 정말 총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방 한방 할 거 없이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 끌어서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한쪽에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쪽을 포기한다면 그건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무기 하나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의료 소비자들인 암 환우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한 가닥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보았는데요. 저희를 통해 듣고 싶은 건강한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한가합시다.